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 중에 하나인 미국, 왜 미국은 세계 최강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강대국인 이유는 정말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했을 것이고 많은 영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인문학적으로 풀면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해보려고 하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미국은 강대국일까요? 패권국일까요?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틀만 잡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왜 강대국일까요? 미국은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으로 영토 순위는 세계 3위, 기축통화라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점이 있으며 이 점으로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기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작전 범위에 속하며 경제력도 압도적으로 1위고 캘리포니아라는 주 하나만 떼어놔도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미국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은 세계대전 상황에서 독일과 일본을 상대하면서 2대1을 이기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였고 국방비 지출 또한 세계 1위, 천조국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1위도 압도적으로 1위이기 때문에 2위부터 10위까지 나라의 국방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혼자 쓰고 있는 국방비가 더 많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대학 100개 중 40여 개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며 노벨 수상자도 377명으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전화기,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을 발명하였고 비행기, 원자폭탄도 발명하며 달 착륙도 먼저 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왜 미국은 강대국일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본질을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치트키를 쓴 것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탄생에 있어 탄생을 시킨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미국의 역사는 불과 100년, 200년째 되지 않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정통을 이어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돼버립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유럽의 탄생이 되고부터 계속적으로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였기에 그 패권의 정통성과 문화, 배경, 모든 것을 미국이 이어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민하면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미국에 왔고 그러한 문명을 가지고 미국에 왔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미국이 돼버립니다. 이게 가장 큰 영국이라는 패권을 이어받은 영국이 이미 방직기 위주의 산업혁명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자동화를 이어받으면서 문명을 이어받은 이런 것이 바로 미국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2차 자동화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나오기도 하였고 이렇게 급격한 성장을 할 수도 있게 돼버렸던 것이죠. 또한 영국에서 이어받은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었던 급격한 성장 속에서 무탄하게 경험을 바탕으로 넘어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지정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지정학적인 위치는 어쩌면 미국은 당연하게 강대국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 지리적 위치, 이것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유럽이 패권 국가가 되었던 것도 결국은 유라시아에서 위도가 같았다는 이유로 그 온도, 환경, 생태계 등이 인간의 성장을 만들었고 인간이 모여 살 수 있도록 만들었고 위도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문명의 기원지도 전부 비슷한 위도에서 형성이 되었다는 것만 보아도 지정학적 위치는 무시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이게 바로 본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원래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처음에 본이 중요하고 이것은 타고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로 미국의 위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구는 그렇게 좋은 밸런스를 나라마다 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런 좋은 위치 덕분에 알래스카를 제외한 모든 영토가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중위도 지역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살기 좋은 위도에 딱 걸쳐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거기다 동부에서 중서부까지의 광활한 지역에 대평원이 펼쳐 있기 때문에 식량 자급 또한 좋고 수출까지 활발하게 가능하게 돼버립니다. 옥수수 재배 면적만 보아도 일본 열도 전체 정도 되는데 매년 과잉 생산이 되어 남아도는 옥수수가 농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미국 중서부주에게 고심거리일 정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위에 있고 국토 면적도 비슷한 캐나다만 보아도 위도가 너무 높아서 땅의 대부분은 전부 얼어있는 것만 봐도 미국은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전세계 영토 1위인 러시아도 위치도 캐나다와 다를 바 없이 위치가 좋지 못합니다. 대륙 하나를 가지고 있는 호주의 경우도 일부 해안 지역만 빼면 사막지대가 많고 중국의 경우도 서부로 가면 사막,
고원, 히말라야 산맥계 동서남북으로 온갖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은 위로 캐나다, 아래로는 멕시코를 제외하면 이웃 나라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만약 미국이 혼자 성장을 했다면 주변의 국가와 치고받고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성장을 해야 이점이 있는데, 미국은 영국이 이미 유럽에서 치고받고 하면서 성장한 것을 바탕으로 한 인간들이 와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 해결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앞서 말했던 양옆에 태평양과 대서양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미국을 방어해주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미국이 작전 범위가 전 세계가 돼버리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위에는 캐나다, 아래로는 멕시코로 막혀져 있어 대서양과 태평양을 오가는 데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 또한 루스벨트 대통령이 콜롬비아에서 파나마를 독립시킨 후 운하를 만들게 돼버리면서 해결해버리기도 합니다. 또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가지고 있어 북극권이나 태평양에서도 확실한 거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며, 동부와 서부의 간격 또한 철도와 좋은 도로 등으로 교통을 조밀하게 구성하여 인프라를 해결하였고, 물류 이동 또한 원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없던 시대에도 미주리강, 미시시피강, 오하이오 강 등 여러 강들이 존재하였기에 동서 간의 물류 이동이 수월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이랑 비교해보아도 중국의 거대 하천들은 거의 서에서 동으로 흐르기 때문에 수나라 때 대운하를 짓는다고 나라가 망하기도 했으며, 나중에 경항 대운하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는데, 미국은 그냥 원래부터 있어서 이런 위험성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부 쪽에 있는 로키 산맥도 천원 자원이 뛰어나게 많아 기본적으로 상업에 필요한 온갖 광물들은 기본이고, 오늘날 첨단 산업에 빼놓을 수 없는 히토류까지 풍부하게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것을 채굴하면 환경 오염 등 이슈가 있어서 수입을 하고 있는 것 뿐이죠.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면, 즉 석유 생산량도 당연 1위입니다. 애초에 석유가 석탄을 대신해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부터였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먼저 사용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석유의 진가도 미리 알아차린 것도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바로 사우디랑 협약을 맺기도 하죠. 이게 바로 달러와 석유를 연결하는 페트로 달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국은 석유 생산률 1위, 수출국 1위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이런 위치를 가졌는데 원래 있던 원주민들이 이점을 가진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따닥따닥 붙어있는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을 가지고 더욱 우월하려면 더욱 강해야 했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을 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너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참으로 평화로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유럽에게 침략을 당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유럽에게 침략을 당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 굳이 꽂자면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이 동서로 긴 게 아니라 남북으로 긴 게 근본적인 이유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동서로 짧은 게 미국의 장점이 되지만, 아주 옛날의 과거로부터 시작을 한다면 절대 장점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위도가 같으면 온도, 생활 습관이 같기 때문에 동서로 교류하는 게 남북으로 교류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입니다. 비슷한 위도상에 위치한 문명들끼리 비록 내륙, 사막이나 산맥 등 장애물이 있더라도 기후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나다닐 수 있으며, 세계 4대 문명이 탄생한 유라시아만 봐도 동서로 엄청 길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이 살기 좋은 중위도 지방에 넓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쌀이나 밀 같은 식물들이 작물화될 기회가 많았고, 그렇게 작물화된 식물들이 문명 사이에 교류가 될 수도 있었던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라시아에는 소, 말, 돼지, 양, 닭 같은 유용한 동물들이 분포되어 있어서 농사, 이동, 식량, 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가축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가축들의 영양으로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창궐했고, 세대가 거듭하면서 면역력이 쌓인 것도 정말 중요한 한 몫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반면 아프리카는 동서로 짧고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하기에 좋은 중위도 지역이 너무나도 한정적이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수렵채집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얼어버린 땅이 넓게 되어 있으며, 아메리카 남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데 이게 계속 가면 지역 수준이 되고, 남아메리카에는 거대한 열대우림과 고산지대가 펼쳐져 있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지금의 아르헨티나에 자리 잡은 지역에 가서야 살기 좋은 중위도가 다시 나타나게 되며, 여기에 잉카 문명 같은 게 발달이 되기도 합니다.
즉 유라시아의 경우 땅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 퍼지는 속도가 빨랐고 주변의 영향도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전쟁도 많이 하면서 말이죠. 즉 싸우면서 같이 커버리게 된 것입니다. 허나 아메리카의 경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웃 문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발전을 못하게 돼버린 거죠. 원주민들이 쉽게 제압을 당한 것도 이런 영향 속에서 전염병까지 더해져 쉽게 유라시아에서 아메리카를 차지할 수 있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유라시아의 중위도 지방의 문화를 아메리카, 미국도 중위도 지방이기에 같은 문화를 하니까 되네? 하면서 급격하게 성장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앞으로도 강대국일 수밖에 없던 이유, 지정학적 이유가 전부입니다. 그 외 정치적, 경제적 모든 것이 있는데 일단 본질적으로 알아가기 쉬운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정치를 잠깐 이야기하자면 미국은 어쩌면 독립을 한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성향이 너무 강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도의 민주적인 성향과 많이 다르죠. 시대의 차이, 패티클라크 법칙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독립 후 순차적인 패티클라크 법칙을 이행하였고 인도는 제조업을 본인들이 원해서 뛰어넘은 게 아니라 영국에 의해서, 시기에 의해서 뛰어넘은 차이, 나라의 성장에 있어서 나라가 태어날 때 독재부터 질서를 잡고 민주주의로 넘어가야 하는 절차를 결국 인도는 밟지 못했다. 미국은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좋게 보셨다면 남윤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